네,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편 투표에서 이 의심되는 부정 투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부정선거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봐도 좀 너무 의심스러운 표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법적 소송에서는 계속 패소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주류 언론들은 일체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 중에서도 CNN이나 팍스뉴스가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까지 가서 마지막에 투표를 하면은 결국 26대 23으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남은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CNN이 보도해서 또 CNN도 좀 뭔가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닌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우려의 보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팍스뉴스도 대선 분쟁이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팍스뉴스가 제일 먼저 돌아선 것으로 배반한 것처럼 이제 지목을 당해왔었는데, 물론 프로그램마다 약간씩의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화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볼 때는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을 그래도 7개 대통령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투표만 말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니까 펜실베니아 상황을 리트윗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주장한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이 이것을 포착해낸 것을 명백한 부정선거 의혹이다라면서 한 것이 있는데요. 네. 우편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제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유권자가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이 요청을 한 것이 182만 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가 기표를 한 다음에 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신을 한 것이 146만 표입니다. 네. 근데 우편 투표 개표 수치는 259만 건이나 됩니다. 112만 건이 112만 7천 건이나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더지 이제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웹사이트에 공식으로 게재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네. 이게 또 의심을 받으니까 삭제를 했다 합니다. 이것을 공화당 소속의 주상원의원, 펜실베니아 주상원의원이 이제 포착을 해낸 것이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했는데요.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표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에서만 140만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받아서 마지막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8만 550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40만 표가 이게 부정 투표 중에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펜실베니아 주정부나 누가 이제 명확하게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지아 주에서 소장을 낸 것을 보면요, 여러 개 주에서 중복 투표한 유권자들이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갔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저기서 이게 중복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허점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하면은 좀 어렵더라도 이 우편 투표가 이제 이거에 이제 부정의 소지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이죠. 소장을 보면은 민간 단체가 한 것인데 조지아에서 불법 이렇게 중복 투표한 거는 분명히 불법인데 불법 투표용지가 15만 표나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합법 투표자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은 4만 3,700표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또 개표에서. 근데 지금 조지아에서는 12,670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이제 확인되더라도 그냥 승자가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사 갔다고 이제 우체국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포워딩 서비스 한다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살던 데서 계속 그 투표한 사람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조지아에서는 13만 8천 건이나 되고 위스콘신에서는 2만 6,700건, 애리조나에서 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위스콘신 같은 건 2만 600표 차이거든요. 네. 애리조나는 1,500표 차이입니다. 이 하나만 확인되더라도 승자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은 재검토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해도 전부 이것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트럼프 측에서 결코 부정선거의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뒤집기 시도의 성패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어느 날이 결정적인 날짜가 될까요? 네, 12월 8일이 먼저 데드라인 연방 시한입니다. 12월 8일까지는 각 주별로 승자에 따른 그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연방 시한이니까 세이프 안전하도록 그때까지 하도록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주에서도 이 선거인단 명부가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주정부가 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주정부, 심지어는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인증을 주 대법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약간씩 다르지만은 한 곳에서 승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이미 명부는 다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승리 시에 때는 바이든에게 투표할 선거인 명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요. 어느 쪽 명부를 연방에 보내느냐, 또 이제 확정을 하느냐, 이게 12월 8일 날 일단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12월 14일에 실제로 이 각주 수도에서 캐피털시티에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연방 상원에 보내는 것인데요. 1월 6일 날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것을 개표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것이 주정부가 인증해서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회가 사실은 권한이 더 있습니다. 주의회가 이제 개입을 해서 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 두 세트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주지사가 바이든 승리로 그 또 선거인 명부를 보낼 거고 투표 결과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화당 주의회가 이건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트럼프 승리라고 지칭은 안 하더라도 in dispute 분쟁이다, 분쟁 중이다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월 6일 날 여기서 이 펜실베니아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주가 미시간도 될 수도 있고 조지아도 될 수도 있고 위스콘신 될 수도 있고 애리조나, 네바다는 6명이니까 이 적어도 3개 주만 빠진다 그러면요. 지금 4-5개 주에서 3개 주만 빠지더라도 270명을 바이든 후보도 넘기질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월 6일 날 어디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냐면은 결국은 연방 하원에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435명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한 표, 펜실베니아도 한 표 이러는데 그 한 표는 누가 가지고 가느냐면은 이제 연방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3개 선거구에서 지금 공화당이 한 9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캘리포니아는 바이든 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한 표, 작은 버몬트 이런 데도 한 표고.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의석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26대 23대 1입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26개 주고 민주당이 우세한 주가 23개 주.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는 지금 9대 9 동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6대 23대 21 하원에서 그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마 지금 CNN이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네. 뭔가 지금 그럴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워싱턴 의회가 오늘 문을 다시 여는데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9 패키지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뭐 상원이 오늘 오후에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원은 사실은 수요일 날 리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원이 다 문을 열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른바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건데 당장 시급한 게 두 가지인데 1조 4천억 달러짜리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12월 11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예산안이 바닥나기 때문에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총 규모에는 합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조금 디테일을 갖고 좀 신경전을 벌이더라도 아마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뭐 새 정부 출범 누가 되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방 정부 셧다운을 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연방 예산안은 쉽게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양쪽 다 모두 시급하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잘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그 단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로이 블런트 공화당 상원의 서열 4위입니다. 로이 블런트 정책위원회 의장이 CNN 방송과 이런 토론에 나왔는데 공화당의 속내를 공화당 상원의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5천억 달러짜리를 두 번이나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 하원에 지금 2조 2천억 달러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제 중간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심으로 한 것을 보면은 이 5천억 달러에 빠졌던 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주는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분명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의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실업수당도 볼스터 실업수당도 다시 재개를 할 것이고 중소업체 이 PPP 프로그램 그 다음에 백신 내 분배 이 예산도 이번에 자기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을 계산하면 한 1조 달러 되거든요. 네. 그러면 5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에 가까이는 타협할 수 있다. 네. 민주당 진영에서는 반대로 지금 2조 2천억 달러 왜 고집하느냐. 내려라. 그리고 새 정부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년에도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갖고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하고 심지어는 지금 벌써 4월이나 6월 달에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2조 2천억 달러 또 고집해봤자 민주당이 더 손해본다고 얘기를 하는 골스비 같은 오바마 시절에 경제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을 볼 때는 1조 달러 안팎에서 아마 타협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로 했고 다음 주 11일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7, 8, 9의 코로나9 패키지가 다뤄질 것인지 전격적으로 타결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태 특파원이었습니다.